집에 돌아다니는 곳마다 나의 흔적이 있는 거죠. 머리가 우수수수 빠지다 보니까. 그거 쫓아다니면서 돌돌이 하기도 한도 끝도 없죠.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머리가 안 빠져요. 머리가 풍성해졌어요. 그 이유가 탈모 하나만 바라보고 무언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머리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탈모 부분은 해결이 된 거죠. 안녕하세요. 짠맛의 힘의 저자 김은숙입니다. 탈모 고민 많으시죠? 탈모 인구 1000만이라는 얘기도 있고 머리만 나면 영혼까지 팔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머리숱만 없다? 그런 경우 흔치 않죠. 탈모 관련된 연구 많습니다. 좋은 약도 많이 나와 있고 먹고 바르는 약 쓰시고 효과 보신 분들도 많고요. 이식 방법도 많이 나와 있고 문제는 보통 탈모 있는 분들이 탈모만 생기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은 탈모도 탈모지만 다른 부분들의 문제가 같이 있는 분들이 훨씬 많았고요. 탈모도 있지만 잠도 잘 못 자고 피부도 건조하고 소변을 자주 본다던가 변비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허리 안 좋은 분들도 많으시고요. 탈모가 단순히 그 증상 하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탈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 몸의 상태, 내 몸의 상황을 이해를 하자는 거죠. 식물의 잎이 시들어가고 말라가고 뚝뚝뚝 떨어질 때 그 잎에다가 약을 발라주고 영양을 해주고 닦아주고 하지는 않죠. 뿌리를 다스립니다. 물만 잘 줘도, 햇볕만 잘 보여줘도, 영양만 잘 해줘도 다시 힘이 나면서 푸릇푸릇해지고 색깔도 돌아오고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우리 피부나 모발도 마찬가지로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답이 나오질 않죠. 모발이나 피부의 문제는 결국 내 속의 문제입니다. 모든 피부병은 속병이고 또 이 모발의 문제는 혈액순환의 문제, 에너지 밸런스의 균형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탈모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건강을 회복하자.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당장은 무언가 바르거나 좋은 샴푸를 쓰고 좋은 약을 바르고 해서 머리가 안 빠지고 났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되실 수는 있습니다. 머리는 어느 정도 덜 빠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다 따로따로 해결할 것인가? 결국은 하나의 뿌리, 같은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탈모가 있는 분들 대부분 좀 건조한 분들이 많습니다. 수분과 유분 동시에 부족하거나 수분이 극도로 부족한 분들 많은데요. 호르몬을 만들고 혈액을 구성하는 바탕이 되는 진액이 부족한 분들이 탈모에 시달리는 경우 많고요. 또 이 혈액이 고루 돌아다니면서 순환을 시켜서 필요한 부분들에 다 전달이 돼야 되는데 골고루 순환이 잘 되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어디엔가 치우쳐져 있는 거죠. 나의 에너지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너무 많이 쏠려서 그곳에만 너무 집중이 돼 있다. 그러면 그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그 혈액과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는 곳들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는 이 혈액체, 진액 자체가 부족한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혈액의 흐름,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건강이 깨지는 병이라고 하는 현상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탈모 종류별로 뿌리를 다스리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리부터 비어가면서 이게 확산이 되면서 탈모가 오는 경우고요. 머릿결도 가늘어지고 푸석해지면서 모발의 영양 자체가 잘 되지 않고 한 움큼씩 빠지는 그런 탈모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지만 특히 이 정수리부터 이렇게 좀 확산이 되어가는 그런 탈모인데요. 이 모발은 신장의 기운, 수기운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수기운이 약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노폐물과 찌꺼기가 충분히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은 혈액이 온몸을 돌아다니다 보면 막히는 곳이 생기겠죠. 순환이 말단까지 잘 되기가 힘듭니다. 심장도 걸쭉해진 혈액 펌핑을 하려면 힘이 들 거고요. 몸속에 노폐물이 충분히 배출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쉽게 피로해지고 염증도 많이 시달릴 수 있고요. 여기저기 굳어서 오는 통증들, 신장이 자리하고 있는 이 허리 부분, 신장 방광 경락이 지나가는 등과 뒷목과 머리, 정수리까지 이어지는 이 경락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종아리도 땡길 수 있고 몸도 잘 부을 수도 있고요. 발바닥이 아프거나 족저근막염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신장 방광 경락이 이 눈뿌리에서 시작해서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정수리, 뒷머리, 뒷목,
등을 타고 내려와서 새끼발가락까지 이어지는데요. 신장경락은 이 발바닥에서 시작해서 사타구니 쪽을 지나서 또 안쪽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장방광경락 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는 거죠. 눈도 뻑뻑하고 뒷골도 좀 땡기고 목도 뻐근하고 그리고 허리도 안 좋고 등도 아프고 등도 당기고 소변도 자주 마렵고요. 소변이 깨끗하지 않은 문제, 자다가 소변을 보는 문제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남성분들은 이 전립선의 문제 그리고 여성들은 자궁이나 생식기 문제, 호르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기는 귀를 다스리다 보니까 이명이나 청력 이상 같은 또 증상도 있을 수 있고요. 혈액이 빨리 탁해지니까 쉽게 피곤하고 체력도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액이 부족해서 소화도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발효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뭐 배에 가스가 찬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이 많은 문제들이 오면서 탈모가 같이 있는 경우 이 굳어있고 막혀있고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는 이 신장방광경락의 흐름을 좀 좋게 해주는 거 신장이 찌꺼기를 잘 걸을 수 있도록 짜낼 수 있는 짠맛의 힘을 채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무염, 저염 억지로 하지 마시고 뭐 그렇게 해서 건강을 찾으셨다면 괜찮은데 그렇다고 건강이 더 좋아진다든지 컨디션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좋을 것 같아서 막연히 하고 계시다면 무염저염 그만하시고 음식에 충분히 간을 해주세요. 그리고 식사 외에 따로 이 소금 섭취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피가 건조하고 지루성 피부염처럼 두피염, 비듬, 각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극도로 건조해지면서 염증도 생기고 그쪽으로 충분히 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숲이 무성하게 잘 자라려면 충분한 물, 영양분, 햇볕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기에는 너무나 땅이 박토다. 기름진 땅이 아니고 비옥한 땅이 아니고 거기서 무언가가 자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영양도 공급받고 수분이 있어야지 뿌리를 내려서 성장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사막에 풀이 자라지 않듯이 다 날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 몸이 수분을 충분히 보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염분인데요. 그래서 소금 드시고 또 소금차 드시고 좋아진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 중에 가장 흔한 반응 중에 하나가 머리 안 빠져요. 머리 났어요. 머리 까매졌어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탈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어느 날 머리가 안 빠지더라. 목욕탕에 거름망 바구니에 한 바구니가 금방 차서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머리가 별로 안 빠진다. 머리 이렇게 헹궈봐도 별로 안 빠지고 머리 많이 빠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 돌아다니는 곳마다 나의 흔적이 있는 거죠. 머리가 우수수수 빠지다 보니까 그거 쫓아다니면서 돌돌이 하기도 한도 끝도 없죠.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머리가 안 빠져요. 머리가 확실히 덜 빠져요. 머리가 풍성해졌어요. 그 이유가 탈모 하나만 바라보고 무언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머리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탈모 부분은 해결이 된 거죠. 짜내는 짠맛의 힘을 보충을 하려면 무염 저염 그만하시고 간간하게 입맛대로 잘 간을 해서 드시고요. 미역 다시마 같은 이 해조류들 좋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검은콩, 검은깨 좋고요. 그리고 식사 외에 장조림, 장아찌 이렇게 소금으로 염장을 한 것들 잘 챙겨 드시고 짠지 또 동치미 이런 것들 소금 발효시킨 음식들도 다 도움이 되고요. 이 음식만으로 이 부족한 분들은 식사 외에 따로 소금차 드셔주시면 좋겠죠. 소금차 형태로 한 200ml, 300ml 너무 많은 양을 타지 않으셔도 됩니다. 0.9에서 1% 정도 우리 몸의 염도와 비슷한 정도의 농도로 따뜻하게 차 만들어서 하루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거 좋고요. 잘 들어간다 싶으면 양을 좀 더 드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좀 살펴보니 나는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소금차나 소금물로 먹으려니 너무 물배가 많이 차서 먹기가 힘들다. 그런 경우는 따로 소금 드시고 물로 삼켜서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양은 얼마나 드시나 내 몸이 얼마나 물과 소금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나 똑같은 양을 얼마 드셔라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다만 처음 하실 때 이 3g 기준으로 100ml, 300ml 정도 해서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시작하시는 거 좋습니다. 짠맛샘 책 뒤에 보면은 소금차 2주 레시피가 잘 나와 있는데요. 그거 참고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다른 영상들에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풀어줘야 될 곳이 바로 등인, 허리, 발목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운동을 꼭 해주셔서 신장방광경락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순환을 시켜주시면 좋고요. 동물들 같은 경우도 솔트릭, 미네랄 블럭이라고 불리는 타먹는 소금 덩어리
덩어리, 이 소금 덩어리를 충분히 핥게 했을 때 첫 번째 변화가 바로 털에 윤기가 많아졌다 입니다. 실제로 이 소금과 수분, 모발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피부도 건조하고 머리 빠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분을 채워보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염분 섭취 없는 수분은 맺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수분을 잘 조절하려면 염분을 함께 보충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탈모는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인데요.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는 나이와 상관없이 10대부터 40, 50대 그 이상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로했다든가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탈모인데 대체로 원형 탈모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몰리고 쉬지 못하고 교감신경이 항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같은 경우 혈액의 점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계속 잠도 못 자고 뭔가 하게 됐을 때 교감신경 항진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쫙 수축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눈의 피로도도 심하고 목도 굳어 있고 어깨도 아프고 발도 피곤하고 옆구리나 고관절 결리거나 소화도 잘 안 되고요. 배도 아프고요. 과민성 대장염 같은 그런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친 긴장, 쉬지 못하는 생활 패턴으로 인해서 혈관이 잔뜩이 수축되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인데요. 다른 데 다 괜찮은데 탈모만 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다른 곳들도 너무 불편하고 삶의 질도 사실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교감신경 항진돼서 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몸에 수분도 부족하지만 유분, 기름기도 부족해서 건조해서 오는 많은 문제들도 올 수 있습니다.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도 생길 수 있고요. 지루성 두피염 같은 그런 증상도 생길 수 있으면서 극도로 퍼석퍼석하고 건조해지는 많은 문제들이 올 수 있습니다. 시력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 신호들을 몸이 보내고 있는 거죠. 불안, 초조, 그리고 조급함, 나도 모르게 짜증과 화도 많이 나고요. 그런 반응들이 함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몸이 쉴 수 있도록 밤이고 낮이고 계속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은 이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향 전환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쉬게 하는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그럼 쉬면 되지. 쉴 수 있는 상황이 돼도 잘 쉴 수가 없는 거죠. 잠도 잘 안 오고 자다가 계속 깨고 안 좋은 꿈을 꾼다든지 중간중간에 깊은 잠을 못 자고 작은 자극이나 소리에도 깨거나 특히 새벽에 일어나서 잠이 안 와서 되게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면 쉴 수 있는 에너지를 채워줘야죠. 쉴 수 있는 에너지, 사람을 쉬게 하는 맛이 바로 신맛인데요. 비타민C, 레몬즙, 발효식초 이런 새콤한 맛들도 있고 새콤달콤한 맛 함께 들어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리가 밥에 넣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곡식 중에서는 보리, 밀, 귀리, 팥, 사람을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곡식들이고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도 잘 챙겨서 드시면 좋고 음식을 드실 때도 피클, 초무침, 새콤한 맛들이 베이스가 된 여러 가지 것들 좀 적극적으로 드시고 샐러드 드레싱을 할 때도 식초와 소금, 단맛이 조금 들어간 드레싱을 통해서 신선하게 섭취를 해주셔도 좋고요. 유분이 부족한 부분들은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처럼 좀 좋은 기름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영상 중에서 채식한다고 탈모 되는 경우 말씀드렸는데요. 채식 위주로 하면서 이제 기름기 있는 거, 소금기, 염분 이런 거 쫙 빼버리면 수분과 유분이 함께 빠지면서 이제 건조해질 수밖에 없고 탈모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에 기름을 쳐주는 거죠. 이렇게 긴장이 돼 있을 때 꽉 조여 있는 이 부분, 너무 타이트한 부분을 좀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한 맛도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쉬지 못하고 긴장이 돼 있는 분들은 목 굉장히 많이 굳어 있는데요. 목과 어깨 꼭 풀어주시고 옆구리와 고관절, 발도 많이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자기 전에 발 마사지하고 조격해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 자연섭생으로 좋아진 여러 가지 사례들 짠맛쌤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서 나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탈모 중에 하나는 임자형으로 빠지는 탈모인데요. 임자로 되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위장경락에서 중요한 두유라는 혈자리입니다. 위장이 힘이 없는 분들, 위장이 약한 분들은 이쪽으로 이게 탈모가 또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장경락을
위장을 살리는 게 중요한데요. 이 위장이 약해지면 쫀쫀한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공도 늘어지고 몸도 늘어지고 생각도 늘어지고 퍼지고 늘어지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요. 얼굴에 기름도 많이 끼고 과다한 피지, 유분으로 인해서 이 모낭이 기름때로 막혀서 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얼굴에 개기름도 자꾸 끼고. 일단 위장을 살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먹는 것보다도 과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소식이 필요하고요. 이 소식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인 곡기라고 할 수 있는 밥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장을 살리려면 좀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거 좀 필요합니다. 소식을 위해서는 입맛대로 원하는 것으로 드시되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거. 그럼 많은 양을 먹지 않지만 소화도 충분히 되고 소식이 가능해지는데요. 그리고 찬물이나 찬 음료 벌컥벌컥 드시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장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충분한 온도가 필요한데요. 차가운 물, 찬 음료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확 식혀버리면 혈관이 수축이 될 수밖에 없죠. 많은 에너지가 그쪽으로 쏠려야 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다른 곳으로는 가야 할 그런 에너지들이 부족해지고요. 급하게 드시는 거 안 된다. 천천히 드시면서 음식 따뜻하게 드시고 찬물 안 드시는 거, 소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화 기능을 살려놓으시면 이 위장이 살아나면서 올라가던 M자형 탈모가 훨씬 덜해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소화도 잘 되고 체력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몸도 좋은데 그냥 M자형 탈모만이 있다. 그런 분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탈모 치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숭늉 드시고 따뜻한 차 드시는 습관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릎을 쓸 수 있는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앉았다 일어났다도 좋고 걷기 너무나 중요하니까 함께 해주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모든 탈모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물과 소금, 잠인데요. 모발이 잘 자라려면 양생이 잘 되려면 이 밤 시간이 중요합니다.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 나오고요. 여러 가지 세포 재생, 노폐물 찌꺼기 걸러주고 쉬면서 손상된 거 복구하고 이 자는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수면을 하고 있는 시간인데 잠을 설친다든지 아니면 늦게 자거나 낮밤이 바뀌는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밤늦게까지 뭔가 보고 듣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머리가 자라려고 해도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질 않는 거죠. 충분한 잠, 수면 되게 중요한데요. 낮 시간에 햇볕 보고 최소 40분 이상 걷기를 꼭 해주시고 자기 전에 이 위쪽으로 다 떠있던 기운들을 좀 내려줄 수 있게 필요한 스트레칭들, 특히 고관절 풀기 스트레칭 꼭 해주시고요. 족욕이나 반신욕 같은 것도 괜찮고 자기 전에 배를 따뜻하게 찜질팩 같은 거 올려서 찜질을 하시면서 이 장기 쪽으로 고루 순환이 잘 되도록 아래쪽으로 배에 따뜻한 찜질팩 올려놓으시면 숙면 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탈모의 또 중요한 부위가 바로 목인데요. 목은 머리통과 몸통을 연결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목이 굳어 있거나 목이 빠져 있거나 경추가 눌려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 두피와 모발로 가는 혈류 흐름 좋지 않겠죠. 이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고 내려가면 또 올라오지 않고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음양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이 굳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이 목이 풀리려면 어깨가 풀려야 되고 또 등이 풀려야 되는 거죠. 목과 어깨를 충분히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이 운동은 저희 고마운 TV에 목 운동과 어깨 운동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따라해 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모든 증상이 마찬가지지만 하나 딱 먹어서 좋아지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피부의 문제든 모발의 문제든 그 증상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다른 곳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지만 부작용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무리가 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전체가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탈모 빨리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왜 머리가 맞을까? 왜 빠진 머리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왜 머리가 이렇게 가늘고 푸석푸석할까? 왜 머리가 금방 이렇게 하얘질까? 내 몸이 어떤 상황이길래 그럴까? 내 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몸의 소리, 몸의 지혜를 깨워보시면 탈모 해결법 또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